자, 오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왔을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요. 택시 기사가 화가 나서 신고를 하려고 차에서 잠시 내리는 순간 이 가해자가 택시를 탈취해서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역주행을 하게 됐는데요.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서 승용차는 전파가 되었고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해자도 물론 다쳤습니다. 근데 가해자의 피해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굉장히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당연히 구속되어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군인이었는데요. 군인 범죄였기 때문에 헌병에서 수사를 하고 군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일단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승용차 수리비, 위자료 등 합쳐서 5천만 원을 주고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잘 받았고요.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했는데도 또다시 소송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몇 개월 후에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소송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5천만 원 합의금을 받은 것 이외에 자기 보험사로부터도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을 했던 것입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상법상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규정, 이 규정에 근거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이냐? 가해자 너 때문에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상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쉬운 말이에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가지는 권리를 보험사가 당연히 가지게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입힌 손해를 다 배상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만큼 돈을 물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이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합의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보험사가 또다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 1억을 갚아야 되는, 돈 1억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경우였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보험사가 취득하는 권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보험사가 취득할 권리가 없잖아요. 대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자 대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행사할 권리 자체가 이미 포기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결론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 밑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이 부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이전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면
그 순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곧바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보험사가 법률상 이전받게 되고, 그래서 그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보험사로 넘어간 권리를 피해자가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합의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면 그 보험금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합의의 시점과 보험금 지급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요약을 해드리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이 합의를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대위할 권리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험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후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적법하게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이전에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이 사건을 알아보니까 보험사가 미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나왔다고 7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5천만 원으로 형사 합의를 했고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보험사가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험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합의 포기하겠다는 이 합의 이전에 70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보험사는 이 700만 원은 청구할 수가 있고, 합의 이후에 지급한 4,300만 원은 보험사가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700만 원만 보험사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5천만 원을 청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700만 원만 지급하라라는 일부 성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형사와 민사를 모두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김상호 변호사입니다.